자, 이번에는 청년들이 본 18대 대선 이런 주제로 쟁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 또 민주통합당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들을 한 분씩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미래세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바로 그 문재인 후보와 부산에서 맞대결했던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 민주통합당에서는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랫동안 청년 유니온을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을 해왔던 김연경 공동선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손수조 위원장이 28세, 김연경 위원장이 32세, 두 분 스스로도 청년이라서 이번 대선에 청년들이 바라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전화로 모셔보죠. 자,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연경 공동선대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이 많이 쉬었던데. 네, 매일 돌아다니라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날도 추운데. 자, 아무래도 손수조 위원장 부산이 지역구고 하니까 부산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문재인 후보님 지역구인 사상구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대선 어떻게 전망하는지부터 한 말씀 해보세요. 지금 PK가 처음에 많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님과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결렬됨으로써 그때 또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또 실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 역시나 실천 가능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 박근혜 후보님이 답이다라는 그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요즘 사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굉장히 마타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서 이거 분명히 지난 총선 때도 이랬거든요. 제가 4.11 때 총선 겪으면서 4월 11일이 선거날이었는데 4월 8일 날 손수조 지지문자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진실 공방만 하다가 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예. 그게 지난 9월 7일 날 민주당 지지자의 자작극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예. 하지만 선거는 끝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선거가 며칠 안 남아서 어떻게 검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마타도어를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실수한다고 보고요. 그게 별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야 못한다. 된다. 지금 그게 다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 특히 청년들이 보기에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연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나요? 어떻게 대학가를 위주로 도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전국에 이제 대학가를 위주로 후보님 유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가 위주로. 네네. 대학생들, 청년들의 민심 좀 전해주시고 선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예전보다는 이 대선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제가 이제 전북대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그 전북대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한 70~80%가 대부분 이제 20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과 관심 많이 높아졌다 좀 생각을 했고, 예. 지금 누구도 다들 많이 얘기하지만 재외투표나 부재자 투표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장으로 오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거나 혹은 또 그 열망이 높을 때 높은 투표율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 분위기들이 아무래도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답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보자, 이런 열망들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망이 표출돼서 이길 거다? 네. 자, 두 분이 이제 청년을 대표해서 저희가 오늘 전화에 모셨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두 후보의 공약도 좀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 대책으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죠? 손수조 위원장. 네, 저는 지금 신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신촌이 저도 이제 대학의 어떤 그런 이제 추억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추억이 있는 동시에 또 이제 어떤 스펙 쌓기의 어떤 힘겨움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가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펙 때문에 시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 친구들도 힘들어 할 텐데, 박근혜 후보님이 제시하는 키워드는 바로 스펙 타파입니다. 스펙을 타파해서 정말 꿈기 열정, 이것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 부서를 설립을 해서
이것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꿈끼를 위한 것만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재은행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정말 청년들이 꿈끼만 있는 그것만을 보고 이제 등록을 하고 또 멘토들이 붙어서 그 청년들의 열정을 북돋아주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무브라는 것을 박근혜 후보님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K-무브? 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 공약인데 네. 해외에서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펙 타파 그리고 K-무브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자, 문재인 후보는 어떤 청년 실업 대책 갖고 있나요, 김연경 위원장? 네.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청년 개개인의 눈높이 문제로 많이 치부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던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온 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청년 일자리를 매년 3% 이상씩 늘리도록 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좀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일자리의 가장 허리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고 또 4대 보험을 적용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부모님께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한 정책을 내고 있고요. 이제 또 청년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취업 준비금을 최소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신들의 구직 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취업 준비금 지급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서로 상대당의 청년 실업 대책 이거는 좀 문제다. 뭐 지적하실 게 있습니까? 손수조 위원장? 지금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일자리 혁명을 제1정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김연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는 벨기에에서 진행했던 로제타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문재인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엇이냐면 50인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고용하고 그리고 안 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기업 옥죄에서 무조건 일자리를 줘라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도할 때는 급격하게 실업률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3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긴 일자리는 정말 파트타임 잡 같은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였기 때문에 폐지된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가지고 와서는 이게 아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공약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박근혜 후보님의 공약이 더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해 주신 바 있고. 김연경 위원장, 이거 벨기에에서 했다가 3년 만에 없앴던 제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죠. 벨기에에서 물론 청년 실업 대책으로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했던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행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실효성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왜 청년 고용 할당제와 같은 대책이 나오게 되었냐가 중요한 문제가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벨기에 같은 경우에 청년 실업률이 50-6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3년도만 해도 대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IMF가 지나고 또 한 번의 경제위기가 지나고 난 2008년에 가보면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6%로 절반 안에 뚝 떨어져요. 무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줄어들인 일자리는 다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 청년 실업이 지금 25%뿐만이 아니고 청년 비정규직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대로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온갖 지원과 특혜를 다 해줬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런 일자리를 줄여서 지금 청년 실업을 오히려 낳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수조 위원장 뭐 또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마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양 찍어서 넣어줄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두 믿지도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약 20만 개 정도의 양질의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국제의료관광병원법, 이거는 왜 무조건 반대를 하는지도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연경 위원장 요 답하시면서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청년 실업 대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작해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K무브 정책을 해외 취업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던 실패한 청년 실업 대책에서 한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K무브 정책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글로벌 인턴 양성 사업과 거의 동일한데 이미 그 실질사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70%가 해외에서 저임금의 알바로 채용이 되었다고 해요.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인도 강사가 와서 자습을 시키고 또 IT 업체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PC방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76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명박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비정규직만 양산을 한 건데 손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해야죠.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못한 거를 기업이 제대로 일자리 늘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말한 청년 고용 할당제고 사실 저희는 청년 고용 할당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일자리 만들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취업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아주 저임금의 비정규직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수조 위원장? 네, 일단 제가 여쭤봤던 그 국제의료관광병원법 왜 반대하시는지 답을 안 해주셔서 유감이고요. K무브 얘기만 나오면 똑같은 반박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지금 박근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K무브는 유럽의 소크라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는 어떤 멘토제고요. 그 취업 장려금도 적극적으로 포함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김연경 위원장, 아까 그 국제의료관광법 왜 반대하는지 답하라고 그러는데, 뭐, 답하시겠으면 하고, 또 지금 뭐 또 한 번 코멘트 하시려고 하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제의료관광법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뭐 어쨌든 K무브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면 당연히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외형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의 청년 정책이 거의 싱크로율이 100%다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청년 실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청년 실업 부분 이 정도 토론했고요. 자, 또 하나의 중요 관심사가 바로 반값 등록금 관련입니다. 새누리당 어떤 정책 가지고 있는지 먼저 손수조 위원장. 저는 미래세대위원회를 하면서 지난 2달간 16개 시도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가서 청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소득에 맞춰서 조금 더 버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조금 덜 주고 덜 버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맞춤형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소득에 상관없이 명목상 반값으로 하는 등록금 정책이 맞느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약 5배가 더 많은 스티커,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예.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정책이라고 딱 보여줬을 때, 아, 이게 새누리당이었어?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로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거와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일이라는 게 쇼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사람,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사람 누구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기식의 공약은 예.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50%가 아닌 뭐 거의 100% 지원을 받고 상류층은 뭐 기존의 등록금 거의 다 내고 이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소득들. 네, 맞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은 어떻습니까? 김연경 위원장?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2014년에는 모든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고요. 이 재원 마련은 이제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실하게 재정 운영을 하면서 모든 등록금 책임을 대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립대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정말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방금 이제 손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고 장학금 정책이죠. 그렇다면 예. 장학금 정책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밝히면 되는데 왜 온 국민이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갖다 붙이고 그것이 똑같은 정책인 것처럼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런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역작용으로서 반값 등록금이 구호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정치 구호가 중요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정책, 어떤 컨텐츠로 이야기를 하고 다가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연경 위원장도 한 말씀만 하시고 짧게. 예. 아니, 손수 위원장이 오히려 말씀 잘하셨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 등록금이 올라서 지금 등록금이 비싸진 거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그거에서 동의를 한다면 등록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그걸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학금 정책을 쓰던 뭐를 하든 연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장학금 정책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아니, 자, 하고는 다른 정부에 써놓고 지금 뒷수습을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후보님은, 아니요,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두 분 문재인 다 후보의 반값 등록금 손 공약은요. 위원장님. 이거 손 위원장님. 포퓰리즘 감시단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손 위원장님. 네네. 예, 김연경 위원장님. 네네.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정책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자신의 정책의 장점을 홍보하셨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네. 말씀 한 말씀씩 청년들이요 이래서 누구를 찍어야 한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손수 위원장부터 한 1분 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굉장히 뜨거운 가슴과 아주 합리적인 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서 정말 닥치고 무조건 표만 구걸하는 정말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을 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진심 있게 다가가는 후보에게 그런 후보에게 정말 43,800시간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연경 공동선대위원장도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 이미 청년들은 정치적 효능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채자 투표가 상당히 많이 했고 어제 또 동작구청에 많은 20대 청년들이 몰려서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청년들도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을 알고 있고 사실 그 열망이 어디로부터 나왔냐고 하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불통의 정치 그리고 정말 우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득권 싸움에 급급했던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신했던 건데 이렇게 정치가 부족했던 것들을 다들 이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분들이 꼭 높은 투표율로 제대로 된 평가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좀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우리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말씀 부탁드렸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을 조금밖에 안 쓰셔서 하나씩만 더 질문 드리죠. 손수조 위원장. 네네. 젊은층 투표율이 항상 노년층보다 낮잖아요. 더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져야 되죠. 어느 정도 네. 지금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체
투표율이 지난 약 한 70%, 70.8% 이 정도 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예. 한참 열기가 뜨거울 때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새누리당도 투표율이 적극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정말 제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투표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세대 변화 정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 20, 30대 투표율도 70% 위로 나올 거라고 본다. 네네 그렇게 봅니다. 김연경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고 대답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87.6% 정도 된다고 하고, 네. 대학생 중에 또 95%가 꼭 투표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나. 어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곳도 막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이래된 또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높은 투표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두 분이 예상하듯이 높은 투표율 나오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 민주통합당 김연경 공동선대위원장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